그 시발점이 김조순이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조선 후기 막장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원조 풍고 김조순 편입니다. 1765년 영조 때 태어나서 1832년 순조 때까지 67세를 살았다. 김조순은 한성에서 성부사 김희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병자호란 당시 대표적인 척화파인 김상헌의 7대손이고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이 고조 할아버지였을 정도로 그의 집안은 조선의 대표적인 노론 명문가 안동 김씨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의 외가 쪽은 임금인 정조와는 육촌지간이었다. 20세인 1785년 정시문과에 병가로 급제하였다. 김조순의 본명은 낙순이었는데 합격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한 정조는 기뻐하며 그에게 조순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풍고라는 호까지 내려주었다. 21세인 1786년 예문관 검열을 거쳐 규장각 대교에 임명되었다. 김조순이 예문관 검열 근무 중 숙직을 할 때 후배 이상황과 함께 청나라의 유명한 연애소설 평산냉년을 읽다가 정조에게 걸려 반성문을 쓴 적이 있다. 23세인 1788년 규장각의 대교로 있을 때 시 벽파 싸움의 중립을 지키며 정조에게 당쟁을 단호히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27세인 1792년 동지 겸 사헌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정조는 청나라에 가는 김조순에게 공문에 대한 회답을 짓게 하였는데 정조는 이를 보고 아주 흡족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소설 같은 잡문학을 혐오했던 정조는 사신단에게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절대 소설을 가져오지 말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김조순은 이후 규장각 직각, 이조 참의 등을 지냈다. 김조순은 품성도 바르고 능력도 뛰어나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정조는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를 총애하였다. 김조순은 비당파적인 소론 시파로 극단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 양쪽에서 신망이 높았다. 35세인 1800년 정조가 건강이 나빠지자 왕세자 책봉을 하면서 동시에 세자빈 간택을 추진했는데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 감으로 추천해 간택되게 하고 이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 것을 명하였다. 그녀는 그의 2월 초간택, 4월 재간택을 거쳐 사실상 세자빈으로 확정되었으나 6월 정조가 갑자기 성하하자 최종적인 상간택이 미루어졌다. 이 때문에 벽파에서는 김조순의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정순왕후 김씨가 정조의 유지를 뒤집을 수 없다며 그녀는 결국 순조 즉위 2년 뒤인 1802년 9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래서 김조순의 딸이 순조비 순원왕후가 되었으며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왕비의 아버지가 되어 영안부원군에 봉해졌다. 야사에 의하면 세자인 순조가 김조순의 집을 방문했다가 순원왕후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 정조에게 김조순의 딸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정조에게 청하였고 어린 아들에게 김조순과 같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본 정조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 1800년 순조가 10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김조순을 병조판서에 임명하였다. 김조순은 병조판서직을 2번이나 사양하였지만 정순왕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정순왕후는 김조순에게 비변사 제조도 겸임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정순왕후는 김조순을 쉽사리 내칠 수 없어 관직을 제수하게 했지만 사실 정순왕후는 김조순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그 공격 중 대표적인 하나가 천주교 박해였다. 36세인 1801년 1월 신유 박해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김조순의 친족인 천주교 신자 김건순이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김조순과 친분 관계에 있던 김여도 이때 체포되어 유배되었다. 같은 해 김조순은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환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37세인 1802년 딸이 순조의 왕비로 책봉되자 영안부원군에 봉해짐으로써 정치인으로 결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다. 같은 해 훈련대장과 호위대장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에 홍문관과 예문관에 대제하게도 제수되었으나 2차례의 사직상소를 올려 윤호되었고 같은 해에 판의금 부사에 제수되었다. 김조순은 순조 즉위 후 부제약, 행호군, 병조판서, 이조판서, 선해청 제조 등 여러 요직에 제수되었으나 항상 조심하는 태도로 사용하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처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벽파로부터 큰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38세인 1803년 12월 정순왕후가 갑자기 수렴청정을 거두고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김조순은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되었다. 40세인 1805년 1월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김조순이 처음 한 일은 신유박해를 저지른 노론 벽파에 대한 취재였다. 정순왕후의 육촌으로서 함께 권력을 쥐고 있던 김관주가 귀향길에 병사하는 등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인 경주 김씨의 벽파가 대규모로 숙청되었다. 김조순과 십촌 관계이지만 벽파였던 김달순도 사사되었으며 노론 벽파의 당수였던 김종수와 심한지도 역적으로 지목되어 추탈시켰다. 여기에 남인계열도 숙청되었다. 이런 대규모 숙청은 김조순이 전면에 나섰다기보다 김조순의 측근들이 수행했다. 대규모 숙청을 한 뒤 빈자리에는 안동 김씨의 시파와 새로 과거에서 뽑은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김조순은 순조로부터 많은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그날로 사직상소를 올렸고 관철될 때까지 거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보다 못한 순조가 짜증을 낼 정도였다. 67세인 1832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두 달 뒤인 4월 병으로 사망하였다. 사후에 충문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정조의 묘정에 배양되었다. 족보에는 충문이라는 시호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느라 자신의 집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충이라 했고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하여 문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실록의 기록이나 역사서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김조순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모나지 않게 살아가려 노력하여 대부분의 요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말년에는 왕의 장인이 당연히 가지는 영돈령 부사와 제조직 외의 모든 관직을 사용하고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의 품성면에서도 지탄을 받은 기록이 없고 어떠한 부정축제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는 청렴결백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김조순은 높은 정승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핵심 요직을 맡아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중 하나로 비변사, 주교사 당상이다. 이 직책은 배다리 건설을 감독하는 자리였으나 사실은 배를 통해 이루어진 상업을 관리하는 자리로 이는 상권의 장악을 의미한다. 이렇게 김조순은 막후에서 전국을 운영해왔다.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 국정 전반을 운영하던 핵심 정치기구는 비변사였다. 특히 비변사 제조는 김조순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던 직위로 김조순 이후의 세도 정권들은 비변사를 통해 왕권을 견제하면서 국정을 장악하고 통치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김조순은 명목상 높은 배설은 하지 않았지만 비변사의 핵심 조직을 장악하여 막후에서 전국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김조순이 명신이었나 간신이었나 의견이 엇갈리지만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그가 죽은 후 그의 백으로 출사했던 셋째 아들 김자근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각처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그 시발점이 김조순이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조선 후기 막장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황현의 매촌야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김조순은 문장을 잘 짓고 나라 일을 처리하는데 솜씨를 발휘해 후덕하다는 칭송을 들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은 탐욕스럽고 완고하며 교만하고 사치하여 외척으로서 나라를 망치는 화근이 되었다. 김조순의 묘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자리에 있으며 부인과 합장묘이다. 경기도 기념물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고 묘역 아래에는 철종이 지어준 신도비가 있다. 지금까지 김조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